근데 중력장 내에서의 운동은 별로 힘든 게 없는데 지금 지상고처럼 중력장 내에서의 운동이랑 운동량 충혈량이 같이 엎어서 나와지게 되면 저번에 익히 우리 왜 운동량 충혈량 문제 풀 때 물리관에서 문제 풀 때 보면 밑으로 떨어질 때 허준생도 밑으로 떨어질 때 속력이랑 같이 비교해서 운동량 충혈량이 계산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약간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다른 문제집 이런 거 언제 풀어요? 그러면 그래서 쌤이 얘기했잖아. 뭐로 풀 수 있는 만큼 다 풀어가지고 기본이 완자였고 그 뒤에 끝까지 풀 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 풀어가지고 그러고 처음 그만큼 나의 내 말에 집중을 안 해주죠. 피곤하니까 자, 일단 오늘 우리 하는 건 중력. 그래서 명자 빨리 맞춰주지요 이러지 말고 그 뒤 시간에 교재를 들고 와서 문제를 풀어. 수업까지 금요일날. 수업까지 하지 어? 수업을 끝까지 하지 않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네가 그만큼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야. 내가 지상고 시험 2주 전까지는 진도를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시험 대비를 다 돌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들었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수업해요. 기본적으로 1시간은 하고 지상고 시험 대비 들어가겠죠. 근데 원래 리체크를 많이 걸어. 지는데. 제가요? 모르겠어요. 나 근데 사실 이 지상고만 있어서 얘기하는데 나 지난 금요일날 약간 빡치기 직전까지 왔어요. 금요일 왜요? 그러니까 계속 월요일도 오는데 금요일 빨리 맞추면 안 돼, 30분 빨리 맞추면 안 돼. 그걸 그냥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계속 까먹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더니 애가 죽고 있어. 얘가요? 그래서 내가 나는 네 감정의 쓰레기통이냐며 얘기를 던졌는데 내가 빡친 거 얘가 몰랐어.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날은 사실 뭔가 니랑 나랑 둘이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언제든지 해도 되는데 다른 애들이 9명 넘는 애들이 이 얘기를 다 듣고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하고 하면 좋다. 예. 자, 일단 볼게요.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게 등가속도 운동까지 얘기했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중력에 관한 얘기와 중력과 여섯 시스템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중력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 넓은 의미의 중력이 있고 좁은 의미의 중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선가 대한민국 물리학회에서 중력이라는 이름 안에 넓은 의미의 중력과 좁은 의미의 중력을 같이 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는 어떤 거냐면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당기는 힘. 이게 넓은 의미의 중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너희들이 배워본 적이 있는 엄밀하게 말하면 만유인력이라는 이 힘을 중력이라는 이름 안에 넣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교과서에 있는 만유인력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력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물체끼리 끌어당기는 힘, 이것도 중력이고 좁은 의미의 중력은 뭐냐면 누가 누구를 당기는 힘? 그렇죠.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이걸 우리가 중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중력이고 얘도 중력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도 중력이고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도 중력이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별을 짓기 위해서 좁은 의미의 중력은 뭐라고 구별을 짓냐면 지구의 중력이라는 용어로 한정을 시켜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중력 표현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넓은 의미로의 중력은 그냥 중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좁은 의미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이라고 그러니까 누구의 중력인지를 딱 잡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이렇게 나와지게 되면 일단 우리가 얘기할 때 넓은 의미의 중력이 만유인력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만유인력의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뭐였었냐면 비례상수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 이렇게 나와지게 됐었어. 그래서 라지 M이랑 스몰 M이 의미하는 거는 뭐? 질량? 그렇죠. 두 물체의 질량.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눠지게 돼.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다. 그러면 A의 질량을 라지 M이라 하면 B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잡아보자. 그 다음에 이 두 사이의 거리를 뭐다? 스몰 R이다.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내가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요 공식을 이용을 해서 A에 작용하는 중력을 한번 계산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노?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A에 작용한 중력이 중력 저거 계산했지. A가 계산.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곱하기 스몰 저거랑 이거랑 똑같은 공식으로 나와지게 되는 거 맞아?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어떻게 되는 건데? 똑같. B에 작용하는 중력도 비례상수 G 곱하기 R 제곱분의 뭐 스스로 따지면 스몰 곱하기 라지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채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 이렇게 뭐 한 게 있어요? 보이스. 진짜? 네. 그래서 지금 보면 A에 작용하는 중력이랑 B에 작용하는 중력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그럼 예. 빨리 마시래. 네.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컵에다가 물을 따르면 이러면 돼. 네. 뚜껑에다가 소주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 공개적으로 이거 기분 나쁘어? 아, 그게 아니라 이거. 아 이거 혹시 기분 나빠서 미안해. 아, 그 예? 냄새가 단순한 걸 알지? 아, 예. 지도 나서는 거 진짜 같아. 별거 아니. 맞아요. 그래. 단순할 때 소심해요. 인정? 맞아요. 단순할 때 되게 소심해.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딱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야지 내가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다시 신용해 먼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건 거지. 아니면 계속 내가 이런 식으로 나가냐. 괜찮은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요 안 괜찮아 이럴 수는 없겠지만 그냥 들었던 걸로 그냥 이렇게 끝 다음부터 조심하자니까. 여기서 인연이 내서 그러자 이러면서 보면 마음 진짜 약한데 이렇게 좀 센. 자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A가 B에 작용하는 중력이나 B가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무슨 법칙이었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었어.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건 어떤 걸 썼냐면 물리 원의 수업을 듣거나 통합과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친구들도 알겠지만 A가 B에 가하는 힘이 있다. 얘가 만약에 작용이 난다. 그럼 이거의 반작용은 뭐라고? B가 A에 가하는 힘. 얘가 반작용이다. 사실 있잖아. 작용 반작용은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다루는 것보다 어디서 다루게 되냐면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조금 더 다뤄지게 돼요. 그런데 미리 이 정도까지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들 시험 보면 이번에 운동량 충격량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 네. 미리 하자. 어차피 나왔으니까 해도 되겠죠? 자, 작용 반작용 조금 더 꼬리에 꼬리를 놓고 한번 설명하라고 그러면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는 중력 때문에 밑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 맞아? 네. 그럼 이거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야. 그러면 지구 중력, 물체에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당기는 힘?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이런 힘 때문에 지구가 물체를 당기니까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 맞겠지?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작용 반작용 때문에 어떻게 됐지? 작용 반작용은 최고만 있잖아. 작용 반작용은 A가 B에 가는 힘이 있잖아. 그러면 얘가 작용일 때 반작용은 뭐라고? 물체가 지구를 해서 순서가 바뀌면 돼요. 예. 그래서 물체가 누구를 당기는 힘? 지구를 당기는 힘. 얘가 뭐라고? 얘가 작용이면 물체가 지구를 당긴다. 이건 뭐라고? 반작용.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지금 보면 작용과 반작용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거든요. 서로 크기가 같은 건 알겠지? 물체가 지구를 당기고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 얘기했잖아.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같아요. 같으면 여기서 R자의 힘이 0이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R자임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R자임의 다른 말은 뭐라고? 힘의 합력. 합력이야, 합력. 힘을 다 합치는 거야. 힘을 합치려고 하니까 얘가 되려면 힘을 합치려면 작용하는 곳이 힘이 작용하는 곳이 어떻게 돼줘야 된다고? 같아야 해. 같아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극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랑 같아. 내가 요 펜을 내가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줬어. 이 힘을 합칠 수 있어? 못 합치지. 왜 못 합쳐? 이 힘 하나는 오른손에서 하나는 왼손으로 힘을 준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물체한테 힘을 준 거지. 힘을 합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지금 보면 지구가 물체를 당긴다. 힘이 어디에 작용하는 건데? 내가 펜을 던진다. 힘이 어디 작용해? 펜한테 작용하는 거지. 그럼 지구가 물체를 당긴다. 힘이 어디 작용해? 물체에 힘이 작용해. 그다음 물체가 지구를 당겨. 힘이 어디 작용해? 지구. 네, 지금 세 번째 책으로는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집중을 조금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심연이를 지금 대놓고 지금 이게 끈을 딱 놓기 직전이고 니는 계속 노을랑 말랑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명제는 지금 조금 한 tempo 조금 쉬었다가 바깥에 보고 조금 이렇게 의지랑한 게 없이 조금 졸릴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좀 안 좋고 있는 거고 니는 안 좋으면 그대로 탁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계속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 조금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눈빛이 순간적으로 탁 멍해져요. 그러니까 멍청해지는 눈빛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좀 부르는 거야. 예. 오늘따라 또 이렇게 자소리 좀. 근데 어쩔 수 없다 얘들아.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약간 예민해요. 약간 예민해서서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는 사실 안 예민할 수가 없잖아요. 너희들도 그렇지만 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소리가 조금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집에 들어가면 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있다라는 얘기는 그래도 뭔가를 배우고 가야 되는데 멍하게 있다가 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시간들이잖아. 피곤하기도 하고 뭐 할 것도 많은 건데 지금 여기 앉아있으니까 그만큼의 노력을 조금 해서 집중을 좀 해달라는 거. 자, 그래서 물체가 지구를 당긴다 그러면 지구에 힘이 작용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지금 보면 내가 최범위를 민다 이런 힘이 어디 작용하는 거야? 내가 최범위를 민데 힘이 어디 작용해? 니한테 작용하게 되는 거냐?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물체가 지구를 당긴다 그럼 힘이 어디 작용한다고? 지구에 작용하는 거지. 그럼 이 두 힘은 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합력이 여기 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너희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지구가 물체를 당기고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합력이 여기에 이런 바로 틀린다고요. 서로 작용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는 곳이 달라서 힘을 합칠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까지 이해됐어? 자, 그런데 이 물체가 여기 그대로 놓여있잖아. 그죠? 이렇게 놓여있는 이유는 정지 상태야. 물체 그대로 그러니까 이 물체도 여기 그대로 놓여있잖아. 놓여있죠? 중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여기 그대로 놓여있지. 놓여있다. 정지 상태다. 가속도가 뭐다? 0. 그렇죠. 가속도가 0. 정지 상태라는 얘기는 가속도가 0이야. 가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작용하는 힘도 그렇죠. 0이 돼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물체는 지금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에서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잖아. 그런데 힘이 0이래. 그럼 어떤 힘이 작용해야 되는 거야?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0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구가 물체를 아래로 당기는 힘은 있어. 그러면 그 힘이 0이 되려면 이 면에서 물체를 어떻게 해줘야 돼? 위로 올려줘요. 위로 올려줘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이 힘이 뭐냐? 빨간색으로 띄게 뭐냐면 수직함. 수직 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직 항력은 뭔가 수직으로 저항하는 그런 거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물체가 놓여 있는 면이 물체를 어떻게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 얘가 수직 항력이고 얘가 만약에 작용이라면 이거의 반작용은 뭐라고? 물체가 그렇죠. 수직으로. 물체가 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물체는 위에 있고 면은 아래에 있어. 물체가 면을 어떻게 하는 힘? 누르는 힘. 이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나와지게 돼. 그럼 이거 둘이
우리도 이게 반작용이 되는 건데 이 작용과 반작용은 서로 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들이 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력 계산 안 된다. 왜 안 돼? 왜안 돼? 곳이 달라서. 그렇죠. 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거니까 힘이 어디 작용하는 건데? 물체. 물체. 그다음 물체가 면을 누르니까 힘이 어디 작용하는 건데? 면. 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곳에 힘이 작용하는 거니까 더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하자. 요거의 힘을 F1, 이거의 힘을 F2, 수직 강력을 F3라고 얘를 F4라 하자. 그랬을 때 F1에서 F4까지를 볼 때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 F1, F3. 그래서 힘의 평형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R자임이 뭐가 돼야 된다고. 평형이니까 이게 딱 똑같아져야 되는 거잖아. 그죠? R자임이 뭐가 되는 관계? 아, 0이 되는 관계. R자임이 0으로 되려고 하면 작용하는 곳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동의. 같아져야 되는 거죠. 힘을 더해주려면 작용하는 곳이 같아져야 돼. 그러면 지금 F1의 힘이 어디 작용하는 거? 물체. 물체에 작용하는 거. F2는 지구에 작용하는 거. F3 물체. F4 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두 힘은 뭐라고? F1과 F3가 힘의 평형 관계야. 됐나? 이까지 이해돼요? 얘네 둘이가 힘의 평형 관계면 F2랑 F4도 힘의 평형 관계일까? 아니요. 아니죠. 얘들아, 힘의 평형이 되려면 작용하는 곳이 같아야 돼. 그런데 F2는 지구의 힘이 작용하고 F4는 면의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럼 이걸 둘이는 같은 곳에 작용하는 거 맞나? 아니지. 그래서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건 F1이랑 F3만 힘의 평형 관계에 있고 F1, 2는 작용 반작용, F3, 4도 작용 반작용 이렇게 나와지게 돼. 요런 얘기들이 나중에 운동량 추계명에서 한 번 더 나와지게 돼. 그래서 운동량 추계명이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난 어떻게 했냐면 만유 인력 가지고 요까지 지금 작용 반작용에서 이렇게 한번 더 설명을 한 거고 요건 나중에 운동량 추계명에서 한 번 더 하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A가 B에 가는 힘이랑 B가 A에 가는 힘은 결국은 어떨까? 항상 같다. 이런 관계는 무슨 법칙이라 했다? 작용 반작용의 힘이라 한다. 됐어? 그럼 이 작용 반작용이라는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하게 되면 힘의 뭐라 하냐면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호작용하는 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호라는 게 뭔데? 쌍방간에 왔다 갔다 하는 힘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A가 B에 가는 힘이나 B가 A에 가는 힘 서로 같으니까 서로 힘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나와지게 되면 이게 지금 만유력에 관련되는 얘기고 이제 좁은 의미의 중력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여기까지 한 판 쓰고 필기할 시간을 주든지 사진을 찍든지 이렇게 할게요. 이해 되겠죠? 자, 지금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그럼 저번 시간에 F는 뭐라고 했지? MA. MA, 그렇죠. MA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힘 이름이 뭐지? 이번에는 지구의 중력이지. 맞죠? 지구의 중력은 물체의 질량 곱하기 이 가속도가 지구 중력에 의한 가속도인데 얘는 무슨 가속도로 하겠노? 중력 가속. 그렇죠.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해. 우리 중3 때 배웠던 얼마? 9.8 m/s 제곱이라 얘기했던 거. 무슨 말인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1kg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다? 9.8N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1kg에 작용하는 거 중력 왜 9.8인데? 중력은 MA랑 같은데 질량이 1, 중력 가속도 얼마? 9.8 하니까 9.8N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데 이 중력을 그냥 이렇게 MA라고 쓰고 9.8이라 쓰기가 그러니까 뭘 한다고? mg라는 것으로 두게 되는 거야. 이 g가 무엇의 약자라고? 중력 가속도의 약자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중력 가속도의 약자를 g라고 쓰게 되고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9.8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에 말이 없다. 그럼 9.8로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중력 가속도를 10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중력 가속도 10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내 말 따라왔어요?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한번 해보자. 내가 저번에 미터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내가 있잖아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뚝 떨어져요. 맞잖아. 떨어지잖아. 왜 떨어져? 중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지구가 나를 당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구가 나를 당기는 것만큼 나도 어떻게 되는데? 지구를 땡겨. 지구를 당기고 있잖아. 맞잖아. 이거 A가 B에 가는 힘과 B가 A에 가는 힘이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러면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이랑 똑같은 힘으로 나도 지구를 당겨. 근데 왜 억울하게 내만 떨어진다대? 지구가 너무 무거워서. 지구가 더 무거워서 질량이 더 커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밖으로 나갔을 땐 너희들 제일 많이 틀리는 그 개념이 그거예요. 내가 밖으로 나가면 나만 떨어져. 왜 나만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 그냥 훌 나오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 민현이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 건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선생님만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가 선생님을 더 세게 당겨서 그래요. 이게 대표적인 문제예요.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이나 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은 서로 어떻다고? 같대. 힘은 같은데 자 그래서 일단 적어보자. 지금 보면 뭐라고 하지? 지은? 이러잖아. 지은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나 지구가 지은이를 당기는 힘으로 같잖아, 그죠? 힘은 같은데 왜 억울하게 나만 떨어진다고? 질량이 지구가 땡겨. 지구가 내 질량보다 내가 아무리 뚱뚱해도 지구보다 질량이 크겠나? 당연히 아니지. 어마무시하게 질량이 지구가 더 클 거 아니야? 엄청 크겠죠, 나랑 비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 이 힘의 크기는 서로 어떻게 했는데? 같다 했잖아, 그죠? 그럼 F는 MA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둘이 힘은 똑같은데 지금 질량이 지구가 엄청 커. 지구가 엄청 크게 되면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 건데? 지구 가속도나 지구에 의한 가속도나 나의 가속도를 비교하면 누가 더 커지게 되는 거야? 내가 엄청 커지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지구의 가속도는 거의 뭐에 가까워질까? 0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야. 가속도가 0이다? 어떤 상태지? 정지할 문제는 계속 정지. 운동하는 문제는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억울하게 어떻게 된다고? 내만 떨어져. 내랑 지구 사이에는 지구는 움직이는 힘을 받지 못한다. 질량 차이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내가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가 나를 세게 당겨서가 아니다. 응? 지금 너희들 그러니까 올해 물리 선생님도 어떻게 했었죠? 당연히 우리 쌤 달랐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올해 말을 잘못했고 1학기 때 문제를 좀 분석해봤을 때 뭐 옳은 사람 골라라 뭐 이런 그러니까 몇 명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지구가 그냥 이쪽이었던 거 같고 물리쌤은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일단 정확하게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네. 필기 조금만 할까요? 사진 찍어서 사톡방 올릴까? 미안하다 내가 야 중력을 거스리고 오는 게 지금 이 속도야? 네? 질량이 너무 작았어요. 약간 작아요. 질량이 너무 작았어요. 지금 미질량 너무 작았다고 니 그냥 뭐였나? 예? 요즘 그거요. 응. 네. 그래서 사진 찍어 놓을까요? 그럼 사진 찍어 놓아요. 사진 찍을까요? 네. 연재 찍었어? 네. 단톡방 좀 올려줄래? 한 시간 반 만에 진도사 다 가지겠습니다. 아니야 안 나가지고 오늘 중력에서 끝낸 거예요. 중력장 내에서 운동 같은 데일 것 같고 수평이라든지 물체 운동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중력까지는 어느 정도 돼서 지금 자연학과랑 이제 수평이라든지 물체 운동 운동량, 충격량,
정의까지는 좀 들어. 자의의 한 단어로 숙제 얘기하겠다. 자기 한다는 그러면 소단원 하나. 중량장 내에서 수평으로든 일치 우주까지. 수평은 점점 많아진다. 그럼 뭐 줄 수 없지. 저희 저번에 중력했었어요. 아니 그래서 오늘 정리죠.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을 동안 이까지는 얘기를 안 하잖아. 아, 중성이 안 했어요. 지워도 돼요? 네. 신기하네. 갑자기 뭐. 뒤에 보고 있다가 내 앞에 봤는데 왠지 머리가 그래도 기후 변화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생명 어려워요? 지금 생명 변화 자연스러워. 변이 진화랑 변이 이거 좀 하고 있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일반 생명과학이랑 지구가 어떻게 대비될지 완전히 의심. 아니, 외운다고 되는 거 맞지만. 진화랑 변이는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니야? 말장난 많고 명확하게 그 뜻을 조금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풀어. 아직 완전히 안 가봐가지고 지도를 안 하면 아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 관련 문제 하나도 안 풀어서 해봤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왜 생명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설명해야 될 거리가 많았잖아. 무슨 조직에 관한 얘기들이라든지 기관계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게 많았었는데 이번 생명은 진화랑 변이랑 생물의 다양성은 예를 들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지를 뻗쳐나갈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변이가 뭐고 진화가 뭐고 자연스럽 변화가 뭐고 이런 거 근데 되게 단순하긴 한데 그게 말이 조금 많다 보니 조금 더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금요일날 지금 박선희 쌤이랑 지도 어디까지 나왔지? 진화랑 변이랑 생물의 다양성까지 다 했어. 지금 통합과학 반이잖아 이제. 다 문제를 다 풀어져 있어. 이제 풀 거지? 풀어져 있어. 그럼 되게 잘하겠다. 오. 제목이가 에이스 그니까. 제목이 통과의 등급 그거 하나 이거네. 네, 1등 할게. 그래. 직전 등급이 오케이 알았어. 엿을 날리고 지상고 이번에 1등급 2명? 3명? 안 될까? 3명? 목표가 3명입니까? 5명 중에 3명이요? 6명, 7명, 8명 중에 3명. 아니 저희 1등급 정원이 5명인데 그러니까 3명. 문자를 뭐가? 왜 8명 중에 그러면 8명 다 1등급 하라고? 주는 2명 하자면. 저는 2등급 안쪽. 좋다. 1등급은 얘한테 딱 까먹게 되니까 조금 뭔가 좀 그러니까 8합 16 이렇게 나오면 8합 16이요. 8합 여덟 명. 16이면은 1, 1, 3, 3, 4, 1, 뭐 이랬던 됐잖아요. 8합 16이면 좀더 과장되게 말해서 1, 1, 1, 1, 1, 1, 9면 어떡하려고. 얼굴 마음이 파란 25. 8합 20? 그래? 8학 26이. 그러면 2명만 3등급이고 나머지 2등급이면 되긴 하네. 그 3명만 1등급 받고 뭐 그럼 되지. 자, 중량 맞다. 치웠다 이런 거죠. 그럼 언제지?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지금 나 몇 쪽에 했냐면 114쪽? 114쪽 좀 줄게요. 여기까지 했죠. 위? 학교에서? 며칠 물까지 있어요. 아니 그 주천에 서울시험 했잖아. 중력과 지구 시스템 대비가 자, 그래서 114쪽을 그렇게 되면 114쪽을 보면 으이!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미안. 성질내고 미안하다 바로 말하고 이거 참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뭐로? 네가요? 자기가 무슨 끝다. 여성스럽게 아까 지금 그거 생각나네.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예, 내가 이제 그래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순간 이제 신영재 이제 힘들어한다. 허인들이 힘들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고. 임채가 속으로 욕할 수도 있어. 그 사람 다중인격인가? 이러면서. 아예 맞다 했지? 자, 중력 보자. 중력은 지구와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영자 괜찮지 아직까지? 네. 괜찮지? 네, 그럴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 그래야 된다. 괜찮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입 한번 뻥긋하지 않고 뻥긋하고 있지 않은 저기 허준 성씨? 괜찮아요? 네. 원래 그렇게 조용한 거. 네. 네. 이걸 옷이 약간 작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이 상호작용이라는 것 자체가 작용 반작용이다. 이랬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B가 A를 당기는 힘과 A가 B를 당기는 힘은 서로 어떻다? 같다. 이게 뭐다? 작용 반작용 관계다. 맞나? 그럼 이 중력이라는 건 항상 접촉해 있거나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게 되는 건 당연한 얘기지? 중력 방향은 어느 방향? 지구 중심 방향.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데 이거? 연직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무게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한다. 무게 단위 뭐다? 뉴턴. 무게도 중력 힘이니까 뉴턴으로 쓸 수 있게 된다. 무게는 장소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이 얼마? 6분의 1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지. 맞나? 그 다음에 같은 지구지만 적도 쪽에서의 됐을 때랑 적도에서의 무게랑 극지방에서의 무게랑 누가 더 많이 나갈까? 똑같은 물체일 때 극지방. 극지방이 더 많이 나가지게 되겠지. 왜? 지구는 이렇게 약간 극단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극단적으로 그리면. 그래서 여기가 적도 반지름. 위로 올라가는 게 무슨 반지름? 극반지름 이렇게 돼 있어서 적도 반지름이 더 길어지니까 지구 중심이랑 더 거리가 머니까 중력이 더 약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저쪽 쪽에 무게가 더 적게 나간다. 혼자 나가지게 돼. 무게는 무엇의 크기? 중력의 크기. 머릿속에 꼭 같이 책에 넣어 나와 놓으세요. 있어요. 뭐 싫어요? 책에 나와 있어요. 아, 일반. 나와 있을까? 뭐가 나와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어떤 파트가? 극지방이랑. 아니요,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중력의 역할에서 지구상의 모든 물체와 생명체는 중력이 작용하는 거 맞고,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지금 받는 중력이 제법 큰 편이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이 이렇게 적응을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행성은 태양의 중심으로 중력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게 되고, 달은 지구의 중력을 받으면서 운동을 한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중력에 의해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떨어지고 사과는 아래로 떨어지고 다 누구 때문이라고? 중력 때문이야. 자, 동그라미 이번에 그림 조금만 바뀌어요. 지금 여기가 지구가 있을 때 지구 주위를 누가 돌고 있다고? 달이 지금 이렇게 돌고 있잖아. 그죠? 맞죠? 그러면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것도 뭐라고? 중력이야. 중력이 뭐랑 같아지는데 이 달의 원운동을 시키는 뭐랑 같다? 구심력과 같아지는 역할을 하게 돼. 됐어요? 그래서 이 달을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게 구심력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원으로 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중력이 구심력과 같다. 이해가 됐어? 나아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 그대로 이제 드디어 들어갔고, 지우고 말해볼까? 화장실 좀 있다. 네. 자유학과예요. 네. 음식도 모르고. 시험이 지금 4시간 반 연속 수업 듣고 있어야지 또 게임도 지정인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수업인데? 직전도. 아, 그거 근데 수업도 나왔어? 다른 수업이에요. 명제는 그거 수업 듣고 왔잖아. 네. 인기도 그거 수업 하는 거야. 아, 잠깐. 대출만. 지금 어차피 은퇴도 지금 뭐 하고 왔잖아. 네? 니 무슨 수업 하고 있어? 영어 영어. 시간이가 극단적으로 한 번도 쏠렸어. 영어학이라고 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 코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체감이 물리 좀 알아듣겠어요? 예. 좀 쉬워요? 예. 인기는 지금까지 괜찮고 준서이도 괜찮지? 은지는 저번에 여름방학 때 좀 했던 게 있으니까 통합과학 시간에 준서이랑 같이 좀 했던 게 있으니까 좀 알고 벌써 추억이 좀 민들이 좀 알지? 예. 저 지금 못하는 뭐라고? 외워서 안 되잖아요. 외워서 안 되죠? 네. 그럼 뭐라고? 그럼 저 외워서 외워서 안 되는 거면 잘 못하는데요. 니 무작정 외우는 건지는 안 되잖아. 네? 무작정 외우는 게 안 되잖아 우리가. 무슨 과학은 무작정 안 외우잖아. 네? 과학은 무조건 외우는 게 이해를 하면서 하는 거지. 물리는 그러니까 이해죠 이해. 이해만 있어도 이해되는 게 아닐까요? 아 그런가. 이해와 응용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그렇죠. 물리는 문제를 좀 풀어줘야지. 자 이제 배우는 건 중력장에서의 역학적 시스템. 역학적 시스템인데 일단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자유낙하. 자유낙하는 어떤 운동이야? 경영만 적용하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게 되면 가만히 떨어진다. 이게 자유낙하예요. 가만히 떨어지는 물체. 그러니까 가만히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처음 속력이 있다 없다. 처음 속력이 0인데 떨어져.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힘을 받고 있다라는 거지? 중력이 써야지 떨어질 거 아니야. 이제 자,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매달려 있다. 매달려 있다, 떨어진다. 매달려 있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다 누구의 힘을 받고 있는 거라고? 중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야. 물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도 중력을 받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있으니까 매달려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매달리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에 매달리고 있는 거 밑으로 뭔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지 매달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매달려 있다, 떨어진다는 것들은 다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야. 됐어? 그래서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무슨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지게 돼. 됐나? 자 그러면 중력은 우리 아까 공식이 뭐였지? F는 mg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는 가속도가 뭐로 일정하다? 중력 가속도로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맞지? 그럼 이거를 만약에 속도와 시간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돼?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속도야. 뭐지? 그래서 지금 보면 속도와 시간 그래프로 지금 나와지고 있으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기울기가 중력가속도. 특히 여기서는 자유낙하니까 중력가속도. 중력가속도니까 이거 뭐라고 한다고? 9.8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럼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지. 기울기가 얼마짜리? 9.8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G가 중요해서. 그렇죠.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지. 됐어? 이해돼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는데 어떤 물체가 4초 만에 지면에 도달했어. 떨어뜨려서. 4초에 4초.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지면 도달 속도를 계산해보고 두 번째 이 물체가 떨어진 높이를 계산해봐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유낙하 운동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런 게 제일 대표적인 거. 몇 초 만에 지면에 떨어졌다. 그럼 지면에 닿는 속도랑 그때까지 이동한 거리 높이를 계산해라. 이렇게 나와야지. 그럼 똑같은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주면 되겠지. 자유낙하니까 물체가 지금 여기서 자유낙하하고 있는 그림이면은 속도와 시간 그래프 어떻게 돼줘야 돼? 속도와 시간 그래프. 체감 어떻게 돼줘야 돼? 정비례 그래프. 오케이. 여기 이렇게 기울기가 얼마? 9.8짜리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 맞아? 그럼 몇 초 만에 지면에 도달했다고? 4초 만에 지면에 도달했다고. 그때 속도니까 어디를 읽어주는데? 요 값을 읽어주면 돼. 됐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9.8이니까 4초 동안 여기가 얼마인지 몰라. 그러면 이걸 주게 되면 요 동그라미 같은 건 얼마인데?
9.8 곱하기 4 나오니까 얼마? 9.2 39.2 m per sec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가 떨어진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건데? 지금 자유낙하는 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냥 물체가 뚝 떨어졌을 때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몇 초 걸렸다? 4초 걸렸다. 그럼 이 움직인 높이는 물체의 높이는 물체가 뭐 한 거리? 이용 그렇죠. 이동한 거리. 지금 여기서 이동한 거리 낙하하게 되는 거니까 낙하하는 거리 이렇게 나와지게 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럼 낙하한 거리는 이동 거리는 이 그래프에서 뭘 계산하는 데 썼다고? 넓이. 면적. 그렇죠. 넓이.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9.2를 하니까 약분하니까 얼마? 78.4인가요?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계산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제일 기본적이에요. 됐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지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깃털. 같은 높이에서 깃털이 떨어지는 거랑 쇠구슬이 떨어지는 거 비교를 할 때 공기 저항이 없으면 저항이 없으니까 원래 물체가 떨어질 때 저항력이라는 힘이 있을 거잖아, 그죠? 근데 공기 저항이 없다라는 얘기는 저항력이 있다 없다? 저항력이 없다. 그러면 공기 저항이 없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게 되면 이 물체가 쇠구슬이든 깃털이든 간에 아래로 떨어지는 건 누구 때문에 떨어져? 중력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력이 있는데 이 물체가 밑으로만 떨어지고 공기 저항이 없다는 얘기는 위쪽으로 작용하는 저항이 있다 없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없다. 그럼 이 말은 이 물체한테 뭐만 작용한다? 중력만 작용한다. 맞나? 그러면 여기서 같은 크기의 깃털이랑 같은 크기의 쇠구슬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같은 크기인데 크기가 똑같다면 깃털이랑 쇠구슬을 비교할 때 질량은 누가 더 커? 쇠구슬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누가 더 크겠어요? 쇠구슬이 더 크겠지. 그렇지 않아? 쇠덩어리가 더 크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그럼 중력은 누가 더 커지게 되는 건데? 쇠구슬. 쇠구슬이 더 커지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중력과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공인. 중력과 속도는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 둘이가 어떻다? 같다. 얼마로 같은데? 9.8 그렇죠. 9.8로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질량이 커지기 때문에 중력이 커지는 거지 중력과 속도가 커져서 중력이 커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중력과 속도는 항상 똑같은 물체가 똑같은 곳에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물체더라도 같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면 중력과 속도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어렵다. 됐죠? 자, 그래서 근데 공기 저항이 있으면 어떻게 돼? 공기 저항이 있으면 바뀌겠죠. 깃털이랑 쇠구슬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같은 크기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있게 되면 지금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잖아. 이게 지금 중력의 크기. 중력의 크기는 누가 더 컸다고? 깃털이랑 쇠구슬을 비교할 때 쇠구슬이 더 컸어. 그런데 만약에 저항력은 사실 뭐에 따라만 달라지냐면 속력에 따라만 달라지거든요. 접촉 면적이랑 속력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같은 크기의 깃털이랑 쇠구슬이기 때문에 접촉 면적도 똑같은 거지. 맞아? 그럼 똑같은 속력일 때 저항력도 같을 거잖아. 그죠? 그러면 저항력 서로 어떻게 되는데? 깃털이랑 쇠구슬의 저항이 서로 같아지겠지? 맞죠? 그러면 얘네의 R자 힘은 누가 더 커지게 되는 건데? 깃털이랑 쇠구슬이랑 비교하면 R자 힘은 누가 더 커질까? 쇠구슬. 쇠구슬이 더 커지겠죠. 내가 지금 여기 길이를 더 길게 한 게 힘의 크기가 더 크다는 얘기야. 얘네들이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건 저항력이 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이 쇠구슬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작다는 건 우리가 알고 왔잖아 지금. 같은 크기일 때 쇠구슬이 훨씬 더 깃털이 훨씬 더 가볍잖아. 그러니까 중력이 더 작아지게 되는 거고 같은 크기의 저항력이 위로 작용하더라도 R자에는 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쇠구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누가 먼저 떨어져? 쇠구슬이 먼저 떨어져.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114쪽에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해가지고 자유낙하 같은 경우 보면 저항을 무시할 때 밑줄
뭐만 받아서 중력만에서 중력만의 동그라미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을 자율낙하 운동이란다. 자율낙하하는 물체에는 운동 방향으로 뭐가 계속 작용하고 있다? 중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 중력이 계속 작용하니까 등 가속도 운동이라는 거 맞겠어요? 그 다음에 자율낙하하는 공의 운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점점점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증가하는 비율이 항상 어떻다? 같다. 그래서 등 가속도 운동 맞나? 얼마로 같아? 9.8로 같아. 그래서 무게가 다른 두 물체의 낙하에서 가속도는 무게 관계없이 어떻다? 같다. 물체의 가속도는 무게에 관계없이 같다. 밑줄 좀 그어줘.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자율낙하하는 물체는 무게 관계없이 어떻게 된다고? 동시에 떨어진다. 쇠구슬이 떨어지는 거랑 깃털이랑 어떻다?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지면에 닿는 시간이 같다. 지면에 닿을 때 속도도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깃털이든 쇠구슬이든 질량만 다를 뿐 가속도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됐나? 그렇게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으로 다 바로 넘어가도 되겠어? 이 정도 속도 괜찮죠?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도 같대요. 정말 네. 잠이 많이 와? 잠이 많이 와요? 어려워서? 어려워서? 지우는데 지우. 여기 화이트가 왜 이래요? 응? 여기는 화이트가 왜 이래요? 그래, 원래는 물안 떨어져도 잘 지워지지 않아요? 이게 무광이라고. 물광이요. 근데 원래는 저기 되게 반딱반딱거리잖아. 얘는 무광이어가지고 조금 지우는 게 힘들어. 앞에 유리통만 깔야 되나? 선생님. 중얼중얼. 그러니까 여기 이 밑에 있는 거는 유광인데 이게 시트지를 깔아버려. 왜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초등부들이 빔 쏘아서 하는 거여가지고 빔을 또 이렇게 유광이 돼서 반사돼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나 이 칠판에 사실 빔 쓰면 되게 좋아요. 나중에 좀 문제 풀 때 우리 빔 한번 줘볼게요. 떨어진다. 수평으로 던진 물질. 월요일 날은 쌤 기존 수업에다가 지상고 보강인 것 같아요. 7시 반에서 9시 반에는 고2 애들이고 그 다음에 9시 반에서 11시까지는 고1 애들이고 이렇게 돼 있어서 월요일 날은 지상 보강이 되죠. 지상고 파티예요? 월요일 날 5시 반부터 7시 반에 중3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렇게 물체가 있어. 그러면 물체를 이렇게 수평으로 던진 거야. 수평으로 던졌다는 얘기는 물체를 수평으로 이렇게 던지려고 하면 이쪽 방향,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있겠지. 이때 속력을 우리가 그냥 V라고 할까?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체가 수평으로 던지면 자 우리가 힘이랑 운동을 두 가지로 봐야 돼.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랑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을 같이 봐줘야 돼. 운동 자체도. 그러면 물체를 수평으로 던지면 자 내가 이걸 하나 기술에 한번 해보지. 얘를 내가 수평으로 던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노? 물선. 그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잖아요. 자연락하는 거였지. 그냥 자연락하는 건데 이게 자연락하죠.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게 자연락하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내가 이렇게 수평으로 던지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수평으로 던질 때
작용하는 힘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수평으로 던질 때 작용하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물어보면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자유낙하랑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같은 경우는 둘 다 공기저항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둘 다 공기저항을 생각하지 않는데 너희들 지금 앉아있는 상태로 생각해봐. 지금 너희들 딱 앉아있는 이 자세를 그대로 그러니까 쌤도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앞뒤로 우리가 어떤 힘을 받아 이렇게 버티고 앉아있어? 아니잖아, 그죠? 그럼 이 수평으로 뭔가 우리한테 작용하는 힘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여기서 내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만약에 급감한 그 바람이 분다. 그 몸이 뒤로 이렇게 밀리니까 내가 힘을 막 주겠지. 맞죠? 근데 바람은 뭐의 이동이지? 공기의 이동이잖아. 그죠? 그런데 쌤이 아까 얘기할 때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 했잖아. 그럼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 맞아? 그럼 힘은 없어. 없다라는 걸 숫자로 뭐로 표시한다네?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수직으로는 무슨 힘이 있는데? 너희들 지금 위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무슨 힘밖에 없어요? 중력. 그렇지. 중력을 갖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이제 한번 그려보자. 뭘 그릴 거냐면 우리가 아까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을 때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무슨 운동을 한다네? 힘이 없다. 그렇죠. 힘이 없다. F가 0이다. 그럼 F는 뭐다? ML이다. 그런데 질량이 0이 될 수 있어 없어? 질량 0이 될 수는 없어요. 하다못해 기체의 질량도 있기는 하잖아. 빛도 질량이 있잖아요. 이걸 그렇군요. 빛의 이중성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질량이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어. 그럼 뭐가 0이 돼야 돼? 가속도가 0이 돼야 돼. 가속도가 0인 운동은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자, 그럼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여기다 내가 갈색으로 한번 그려보자.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인데 얘가 무슨 운동해야 된다고?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랑 같다 있잖아, 그죠? 이런 운동을 해야 돼. 그러면 같은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는 기계라고 생각을 해보자. 다중삼각 사진이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똑같은 시간 간격 동안 사진을 찍으면 이 공이 1초 때 여기 와 있었어. 2초 때는 어디 와 있기도 더 멀리 갈까? 등속도 운동이니까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가야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갈색으로 해가지고 등속도 운동 그림을 나타냈어. 그럼 이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걸 보자. 그러면 지금 수직으로는 처음 속도가 있어 없어? 수평으로 물체를 탁 던졌잖아, 그죠? 그러면 수평으로 속력을 있는데 내가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박은 게 아니잖아, 지금. 맞죠? 그러면 수직으로는 처음 속도가 있다 없다? 처음 속도가 없다. 맞죠? 그리고 무슨 가속도를 받는다? 그렇지. 중력 가속도가 있다. 중력 가속도 때문에 아래로 떨어진다. 이건 무슨 운동이야? 자유 낙하 운동. 그렇죠. 등 가속도 운동이랑 같은 운동이다. 등 가속도 운동이고 가속도가 일정하고 처음 속도가 0인 운동. 자유 낙하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우리가 자유 낙하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늘어나는 거 맞아? 그럼 그 거리는 이동한 거리는 점점 어떻게 되겠냐? 일정할까? 같은 시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이 남색 같은 경우가 다중성각 사진을 찍어 놓은 거라 했잖아. 같은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거리가 등속도 운동이니까 똑같은 거리만큼 가 있었을 거다. 그러면 파란 색깔로 밑으로 떨어지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럼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점점 이 공의 간격이 어떻게 돼줘야 돼?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 맞아요? 손역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다가 어떻게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런 그림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지. 이해가 돼? 그럼 파란 색깔이랑 초록색을 합쳐주니까 초록색이잖아. 파란색이랑 갈색을 합쳐주니까 어떻게 돼?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그림이 돼서 뭐가 된다고? 요런 곡선이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 아까 요렇게 가는 그림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이걸 다 합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요 지점에서 힘을 어디로 받아? 아래로. 그렇죠. 이 지점 아래로 힘을 받지. 이거에 쌤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의 접선 방향은 누구랑 같다? 이 접선 방향은 운동 방향이에요. 우리 곡선일 때 접선 그림은 운동 방향 된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밑으로 작용하는 건 중력이라는 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때 작용하는 힘
내려가는데? 아래로. 요 닿는 순간도 힘이 어디로? 아래로. 중력만 받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요때 요 지점에서 운동 방향도 어디라고? 요 지점에서 운동 방향? 접선 방향. 운동 방향, 접선 방향. 이때 운동 방향, 이거의 접선 방향.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요렇게 얘기를 한번 해주면, 자, 이거 가지고 얘기를, 이걸로 문제가 나아지게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제일 기본적인 게 이런 게 있어. 여기에 똑같은 물체인데, 여기가 A가 1kg이고, B는 3kg이야. 그런데 A는 자유낙하를 시켰어. 똑같은 높이에서. 그런데 B는 이쪽으로 2m/s로 수평으로 던졌대. 수평으로 던졌대. 그럼 B는 계속 영원히 이렇게 직선으로 가나? 아니지. 아까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휘어진다 했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랬을 때 A가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2초가 걸렸어. 2초가 걸렸어. 그러면 B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 B의 높이. A가 지면은 2초, B의 높이 네. 아니요, 같죠. 20. 중요한 아, 중력에서 또 9.8라고. 이렇게 나와지는 거지. 왜 A인데 B를 구할 수 있는지 알겠어요? 같은 높이에서 얘를 좀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A가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이나 도달 시간이나 B가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서로 어떻다? 동의. 같아지게 되는 거죠. 왜? 둘 다 무슨 힘을 받고 있습니까? 둘 다 중력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똑같은 중력만 받는데 왜 B는 이렇게 가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주는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같은 경우도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고 오로지 받는 힘은 뭐밖에 없다고? 중력밖에 없어. 중력은 어디로 작용하는데? 아니 연직 방향,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A나 B나 둘 다 작용하는 힘은 중력 하나만 받고 있다. 그래서 지면에 떨어지는 시간이 수직으로 움직이는 시간들은 다 똑같아지게 되고 속력도 똑같다.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수평으로 된 물체 운동에서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수평 도달거리라는 것이 있어. 수평 도달거리는 말 그대로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리야. 그러니까 지금 B 같은 경우는 수평 도달거리가 얼마가 된다고? 얘가 이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다는 얘기인데 2초 걸렸다는 거잖아, 그죠? 맞아?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2초 걸리지만 이쪽으로 가는데도 몇 초 걸렸다고? 2초 걸렸다고. 그럼 수평으로의 속력이 얼마야? 2m/s야. 1초에 얼마 간다고? 2m 간다고. 그럼 2초 갔으니까 여기 얼마 되는 건데? 4m. 이런 게 수평 도달거리야. 그러니까 수평 도달거리는 수평으로 간 거리가 되는 것이고 높이는 어떻게 움직인 거라고? 위아래로 중력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 게 높이가 되는 거야. 이동한 거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수평으로 움직인 건지 수직으로 움직이는 건지에 따라서 높이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수평 도달거리라는 의미로 같이 나올 수 있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확실하게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지금 1kg이랑 3kg이랑 얘가 있는데 얘네 둘이서 중력과 속도는 서로 어떻다?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중력과 속도 같다. 그치? 중력은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이렇게 나아지게 되는 거죠. 질량이 크니까.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더 있다. C 같은 경우에 여기 C가 하나 더 있는데 C가 3kg이고 얘가 이쪽으로 4m/s로 던졌어. 그러면 지금 4m/s로 던지면 지면에 도달 시간이 B는 2초 걸렸다 했잖아. 그러면 C는 몇 초 걸려? 2초 걸려. 맞지? 대신에 뭐가 더 길어지는 건데? 얘가 원래는 2m/s로 던졌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건데 4m/s로 던지면 어떻게 되는데? 수평으로 더 가겠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중력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이 걸려지게 되는 거지만 수평으로는 처음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게 뭐가 나와지게 되냐면 원일 때 있을 때 이게 갈릴레이 사고 실험이었는데 갈릴레이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초가를 쐈어. 대포를 쐈대나? 대포를 쏘면 어떻게 되면 얘가 이렇게 하다가 툭 떨어지잖아. 맞지? 그러면 아까 우리가 B랑 C랑 비교할 때 C가 속력을 더 빨리 해주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 C를 만약에 이걸 그리면 원래는 검정색으로 갔는데 이 검정색으로 던진 것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던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노? 더 멀리. 멀리까지 갈 수 있겠죠.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멀리. 더 멀리 가겠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 도중에 땅덩어리도 휘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원동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실제로 가능해요. 아, 이거 가능할 수 있다. 인공위성 생각하면. 그런데 갈릴레이는 그 당시에 인공위성은 없었잖아, 그죠? 그래서 사고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115쪽 이제 한번 볼까요? 115쪽에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보면 공기정을 무시할 때 지표면 근처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경우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연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자유낙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 방향과 중력 방향이 나란하지 않기 때문에 포물선을 그리는 운동한다. 아까 저 그림 충분히 설명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나와 있는 건 자유낙하 운동,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서 이 그래프 나와 있는 것까지 별표 좀 할까요? 별표하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좀 쉽게 내시는, 주로 내시는 문제가 이 표를 만들어 놓고 여기 빈칸을 적어라 라는 걸 서술형으로 많이 내요. 그런 거 같잖아. 그래서 좀 두 개를 같이 비교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115쪽에 쇠구슬 발사장치라는 거 그림 보여? 쇠구슬 발사장치를 보면 A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데 그냥 뚝 떨어지는 자유낙하고 B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평으로 이 쇠구슬을 발사시키는 거 보이죠? 그래서 B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116쪽으로 넘어갈게. 뉴턴의 사고 실험에서 뉴턴은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는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까닭을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 점점점 빠른 속력으로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봐봐. 뭐 자유낙하하는 물체 5m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1초다. 그 다음에 8km 이동했을 때 아래로 5m 정도 떨어진 정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8km/s로 던지면 얘를 계속 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통영이 점점 빨라지다가 1초에 8km 엄청나게 빨리 가는 거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초만에 완전 싹 다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력과 자연현상 별표 좀 해줄래? 별표 좀 많이 해줘. 왜냐면 너희들 있잖아.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수식으로 나와 있는 거는 뭔가 어렵고 꼭 나올 것 같으니까 진짜 모습을 보고 그래요. 그런데 중력과 자연현상 이런 말들이 보면 이거 당연히 기본이지, 이거 당연히 맞추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충 보다가 바로 틀리거든요. 문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생활과 관련된 과학이기 때문에 되게 해마다 이 부분은 모든 학교에서 다 내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다. 그런데 애들이 대충 가요. 그래서 지금 조금만 보자. 중력과 지구 시스템 되어 있는데 중력은 물체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뿐만이 아니라 어디도 영향을 미친다? 지구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럼 우리가 배웠던 지구 시스템, 직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기권에 있잖아. 우리가 말하는 일기현상.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져서 이런 얘기들을 배웠잖아. 그죠?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네?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여러분? 가열돼서. 맞아. 그렇죠. 가열돼서 가벼워진다잖아. 그죠? 그 가볍다라는 게 무엇 때문인데? 중력 때문이 된다.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을 저기 위에다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데? 찬바람은 어때서? 무거워서. 그 무겁다는 것 자체가 무엇의 영역이라고? 중력의 영역이라고. 무겁다 가볍다는 중력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열에 의한 대류현상. 대류현상은 공기들이 이렇게 도는 거잖아, 그죠? 이 도는 게 뭐 때문에 도는 건데? 밀도 때문에 돌지. 맞죠? 그래서 무거워지니까 아래로, 가벼워지니까 위로. 지금 내가 얘기했던 무겁다, 가볍다가 다 누구라고? 중력이라고. 맞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수증기가 물방울이 됐어. 물방울이 돼서 점점 무거워져.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아래로 떨어져. 누구 때문에 떨어져? 떨어진다가 무슨 힘이라다 해요? 중력.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떨어진다고. 이런 것들 다 떨어진다. 다 중력 때문에 된다. 무겁다, 가볍다, 중력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중력에 의해 여러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고 지구 중력에 의해 달과 인공위성도 공전한다.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지구 중력이 구신력과 같은 효과 때문에 돌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도 다 누구 때문이라고? 중력 때문이라고. 자, 지금 여기서 중력과 지구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구 중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밀물과 썰물은 달의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여하튼 그 중력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라는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중력에 의해 낮은 곳보다 공기가 희박하다. 왜 공기가 희박해지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지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지죠. 지구 중심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지표 변화에서 중력에 의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뭐가 일어난다고? 침식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침식이 일어나니까 산사태도 일어나고 일정한 현상, 지표 변화 일어나게 되더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류현상, 밀도 차이, 무겁다, 가볍다, 중력이다. 됐어? 그 다음에 기상현상의 원인 해가지고 비를 내리고 이런 것들도 다 밑으로 떨어지는 중력에 의한 것이다. 됐어? 그런데 이 중력은 지구 시스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생명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너희들 생각하기 싫을까봐 미리 얘기를 해주면 길이는 목이 길잖아. 목이 긴데 피가 뇌까지 들어가게 살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다른 동물에 비해서 기린의 심장은 되게 단단하대요. 그리고 압력이 상당히 크대요. 왜? 그렇죠. 중력을 거슬려서 위로 피가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중력에 거슬러서 피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압력이 되게 크게 작용해야 된다는 거는 중력과 생명 시스템의 관계들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코끼리 같은 경우에 육중한 아이들 같은 경우도 튼튼한 발이 4개가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골격근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그림에서 민들레 씨앗. 민들레의 갓털이라는 것은 되게 깃털처럼 생겨가지고 중력의 영향을 덜 받고 바람에 날려가기 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얘가 중력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귀 속에 전정기관이 있어가지고 기울기 감지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조류에는 뼛속이 비어있잖아, 그죠? 너희들 치킨 먹을 때, 닭다리 먹을 때 빵 씹으면 뼈까지 딱 씹혀. 닭다리는 아닌가? 닭날개? 이런 거 보면 연골 다 먹고 이렇게 씹은 적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렇게 왜 족발 같은 경우는 돼지 족발이나 이게 그런 족발은 아무리 이빨을 끊으려도 안 끊어지거든. 그런데 치킨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잘 씹혀요. 그래서 애완견들 키울 때 치킨을 주지 말라잖아. 뼈채로 주지 말라. 그러니까 오히려 돼지뼈나 이런 것들은 족발 먹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찌꺼기 남아있는 거 그냥 주면 걔네들이 발라 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먹고 그게 뼈가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괜찮은데 닭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먹다 보면 으스러져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게 날카롭게 잘려버리게 되면 걔네들 식도가 되게 작아서 식도를 찢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뼈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육상동물은 다리로 몸을 지탱하고 식물은 뿌리를 땅속으로 뻗어서 몸을 지지하게 된다. 이렇게 나아지게 되는 거야. 닭은 날지도 않는데 왜 굳이 뼛속에 비어 있는 거예요? 다 조류잖아요. 그래서 날지는 주로 날지는 못하지만 날개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지가 이렇게 온 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래서 숙제는 일단 완전 숙제는 어디까지? 121초까지. 그 다음에 완전 기출 픽도 거기에 관련된 것까지 좀 풀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의 스토리도 이제 한 단원이 끝날 겁니다. 자의 스토리 한 단원까지 풀 수 있을 거예요.